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역대 최고라는데 왜 공항 면세점은 텅텅 비어가는 걸까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은 이 두 가지 현상.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최근에 다녀온 해외여행, 아니면 앞으로 갈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계획 안에서 면세점 쇼핑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예전만큼 막 설레고 이건 꼭 사야 해 하는 그런 느낌 많이 사라졌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인데요. 보세요. 공항은 여행객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바로 그 안에 있는 면세점들은 망해 나가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 한쪽에선 파티가 열리는데 바로 그 옆에선 곡소리가 아는 거죠.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정반대로 갈라놓았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면세점 사업권만 따내면 그냥 돈방석에 앉는다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2010년대로 한번 가보시죠. 2010년대 초반만 해도요, 해외여행 간다 하면 면세점 쇼핑은 거의 국룰이었죠. 출국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들러서 화장품이나 향수 하나쯤 사는 게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 같은 거였어요. 그러다 2014년 거대한 태풍이 불어옵니다. 바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커가 나타난 거죠. 이분들이 면세점의 가장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했고요. 2018년 정점을 찍었을 때는 대기업들이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이 황금알을 차지하려고 그야말로 전쟁을 벌였죠. 그럴 만도 했어요. 이 성공 공식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첫째, 국내에선 못 구하는 희귀템. 둘째, 세금이 없어서 압도적으로 싼 가격.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게임 끝이었죠. 인터넷 카페 같은 데는 면세점 가면 무조건 사야 하는 꿀템 리스트가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혹시 기억나세요? 주변에 누가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것 좀 사다 줘 하면서 목록 쫙 내밀던 그 시절 말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당시 유커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숫자로 그냥 딱 보입니다. 전체 매출의 무려 60%가 한국 화장품에서 나왔다는 거. 이건 사실상 면세점이 유커들만을 위해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정 고객층에 이렇게까지 의존하는 구조. 근데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위기의 불씨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찬란했던 황금기는 도대체 왜, 어떻게 막을 내린 걸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이 말 그대로 상전벽해 수준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쇼핑하는 방식, 이유, 모든 게 다요. 그 거대한 파도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게 하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마치 잘 짜인 도미노처럼 여러 변화들이 착착착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단단했던 성벽을 허물어버린 거죠. 온라인 쇼핑이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왔고 더 이상 면세점만 가야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현지에서 사는 게 더 싼 경우가 허다해지고 환율마저 등을 돌렸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제 물건보다 경험을 사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희소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왜 프랑스 약국 화장품 유리아주? 이거 사려고 일부러 면세점 들고 그랬잖아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동네 올리브영만 가도 쫙 깔려 있고 심지어 핸드폰으로 클릭 한 번이면 바로 다음날 집 앞에 와 있잖아요. 굳이 출국하는 날까지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 가격 역전 현상입니다. 특히 일본 여행 갈 때요. 예전에는 면세점에서 산토리 위스키 같은 거 사서 일본에 선물로 들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일본 현지, 돈키호테나 마트에서 사서 한국으로 들고 와요. 왜냐? 훨씬 싸니까. 어쩔 땐 진짜 반값이에요, 반값. 굳이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여행 마지막 날 사면 되니까 훨씬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변화일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들의 소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똑같은 돈이 있을 때 이걸로 명품 가방을 사는 것보다 그 돈으로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거 먹고 멋진 공연 보고 특별한 체험을 하는데 돈을 쓰는 거죠. 소유에서 경험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다가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하고 공항에서는 물건만 쓱 차라가는 편리함이나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예전만큼 싸다는 느낌도 안 드는 환율 문제까지. 이러니 면세점 쇼핑이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날 수밖에 해요.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정말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천공항의 임대료 시스템이 좀 특이해요. 공항 이용객 수에 따라서 임대료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임대료도 같이 오르는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팬데믹 끝나고 여행객 수는 예전처럼 막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지갑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은 북적거리는데 물건은 안 팔리고 임대료는 미친 듯이 오르고 정말 죽을 맛인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이 숫자를 보시면 압니다. 신라, 신세계 같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요.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물어낸 위약금이 수백억, 많게는 1,000억 원이 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당장 1,000억 원을 손에 보더라도 여기서 장사 계속하는 게 더 큰 손해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손절한 거죠. 이게 그냥 가게 몇 개 문 닫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세점의 위기는요, 인천공항이라는 이 거대한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위기 신호예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특히나 더 뼈아픈 이유는 인천공항이 전 세계 다른 어떤 공항들보다도 이 면세점 같은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돈에 어마어마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수익의 60%가 여기서 나온다니 말 다 했죠. 아시아 다른 공항들 평균보다 20%나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면세점이 기침만 해도 인천공항은 독감에 걸리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예전엔 이게 엄청난 강점이었는데 지금은 발목을 접는 족쇄가 된 거죠. 결국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미래의 공항은 과연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할까? 단순히 비행기 기다리면서 물건이나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공항 자체가 하나의 즐거운 목적지가 될 수는 없는 걸까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한두 시간 일찍 가서 즐기고 싶은 그런 공간 말이에요. 결국 모든 길은 경험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에서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잊지 못할 경험을 파는 공간으로. 과연 면세점은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화려했던 과거의 유물로 남게 될까요? 다음에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실 때 한번 공항 면세점을 유심히 둘러보세요. 그 모습 속에 어쩌면 우리 여행의 미래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